명제 명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불러요. 연우는 잘생겼다. 명제인가 아닌가? 거짓인 명제야? 아니지. 엄마 눈에는 잘생겼을 수 있고. 저희 엄마 못생겼다. 그래? 아빠 눈에는? 아빠도 못생겼다. 그래? 그러면 쌤은 잘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없겠네. 근데 연우는 키가 170이 안 된다. 이거 명제냐 참이냐? 아니 명제냐 아니냐? 키 몇이냐? 74 거짓이잖아. 170이 안 된다. 거짓이 명제가 되겠지. 이렇게 영파여고에는 영파여고에 다니는 남학생은 있다. 이거 명제냐 아니냐? 명제 아니야? 명제지. 단 거짓인 명제가 되겠지. 거짓인 명제. 참인지 거짓인지. 근데 성신여대 다니는 남학생이 있다. 요거는 참인 명제다. 여대는 다니는 남학생들이 있어요. 어떻게 됐니? 있어? 좋아. 그러니까 그 학교의 과정을 따르는. 그러니까 여대 가면 남자애들이 가끔 가다가 몇 명 있어. 아니 태국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예를 들어서 음대가 돼. 음대에서 남자를 봤대. 음대에 콘트라베이스나 요렇게 관현악단 이렇게 있잖아. 음대에는 관현악단이 있는데 그러면 그 관현악단이 아니라 뭐라고 하지? 교향악단. 아무튼 악단이 있잖아. 거기서 남자만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 그 남자만 거의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남대생들이 있어. 선생님 예전에 성신여대 음대 여자친구가 다니는 애가 있었었는데 남자애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다니는 남자애들이 있어. 그거는 참인 명제. 어찌됐건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만 판별할 수 있으면 그게 참이든 거짓이든 명제라고 부릅니다. 명제라고 불러. 그래서 보통 이런 구조를 가져요. 뭐뭐뭐면 뭐뭐하다. 이게 가정. 이게 결론. 각각은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조건. 성신여대에 다니는 학생이면 가정. 다 여자다. 결론. 근데 성신여대에 다니는 학생 중에 여자가 아닌 학생이 있으니까 걔는 거짓. 그러면 성신여대에 다니는 남학생들을 이 명제에 뭐라고 부르냐면 발례라고 부릅니다. 발례. 발례. 그래서 명제가 참이려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을 모아보면 걔를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각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을 모은 걸 진리집합이라고 불러. 명제가 집합 다음에 배우는 이유인데 명제가 참이려면 P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Q에 속하면 이게 바로 참인 명제가 됩니다. 참. 예를 들어 x제곱이 1을 만족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 명제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 얘 진리집합은 얘가 P이면 Q이다의 구조야. 얘 진리집합은 1과 마이너스 1이고 얘 진리집합은 1과 오메가랑 텔레복소스 오메가 이렇게 허수 두 개 나오지. 그럼 얘가 얘한테 포함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거짓입니다.
그러면 포함이 뭐 때문에 안 됩니까? 마일이 포함이 안 되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발예라고 부릅니다. 발. P에는 속하지만 Q에는 속하지 않는 새끼. 즉 이 발레는 집합으로 치면 P 차집합 Q가 바로 발레 집합이 됩니다. 발레 집합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은 이걸 만족시키는데 이건 못 만족시키잖아.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참이 되려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면 x 4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건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참인 명제. 얘 집합은 풀마일이고 얘 집합은 풀마일과 i-i까지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갖죠. 그럼 얘가 얘한테 포함되죠? 3이 됩니다. 그래서 명제의 참거짓은 무엇으로 판단하는 거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판단하는 거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판단하는 거다. 그게 바로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거고, 그러면 뭐뭐이다 가 아니라 뭐뭐가 아니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부정이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조건의 부정. 부정은 물결 표시로 쓰고, 어떤 조건의 부정은 물결 표시로 쓰고, 아까 했던 거, 영파여고 학생이면의 부정은 영파여고 학생이 아니면, 그 다음에 성신여대 학생이라고 그랬으면 성신여대 학생이 아니면, 이렇게 부정하는 걸 기호로는 물결 표시를 앞에 이렇게 적어주고 얘를 not 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not P. P가 아닌 거. P가 아닌 거. 이걸 조건의 부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명제의 부정은 이걸 조건을 부정하면 이렇게 돼. 조건을 부정하면 not P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명제의 부정은 가정은 냅두고 결론만 바꿔주시면 이게 명제의 부정이 됩니다. 자, 저기 109페이지 1번 한번 보세요.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일단 참거짓을 말해보자.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자, 부정해봅시다. 그럼 현서야, 부정은 어떻게 해? 결론만 부정하면 됩니다. 루트 2는 뭐다? 유리수 부정하면 유리수가 아니다. 실수 체계에 있으면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루트 2는 무리수다. 혹은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그럼 2는 정우야. 2는 소수가 아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그러면 부정해봐. 소수다 하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그래서 참과 거짓을 바꿔주는 게 바로 부정입니다. 3 플러스 5는 7이다 를 부정하면 3 플러스 5를 바꾸는 게 아니라 7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0 또는, 자 이제 또는의 부정. 여기서 이제 외워둬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부정은 또는을 부정하면 AND가 되고, AND를 부정하면 또는이 됩니다. 왜 그런지 봐봐. 나랑 연우는, 나와 연우 모두, 그 다음에 모두를 부정하면 어떤이 되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됩니다. 자, 명제를 참거짓을 바꾸게 만드는 게 부정인데, 나랑 연우는 모두 남자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이건 참인 명제야. 그러면 거짓인 명제가 되려면 나랑 연우가 둘 다 남자가 아니다가 아니라 나나 연우 둘 중에 적어도 한 명은 남자가 아닐 거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지. 둘 다 아니어도 거짓말이지만 둘 중에 하나만 아니어도 거짓말이 되니까,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된다. 예를 들어 선생님은 아침을 먹었고 점심을 먹었고 저녁을 먹었다.
를 부정하면 셋 중에 하나라도 안 먹었으면 나 거짓말한 거잖아. 얘를 부정하면 선생님은 아침 또는 점심 또는 저녁에 뭘 하나 안 먹었다. 적어도 하나 안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and의 부정은 또는이 되고 또는의 부정은 and가 되고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되고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연이가 A는 0 또는 B는 0이다 부정해봐. 아니 A는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호가 0하고 1 사이 0 초과 1 미만 부정해봐. X는 어렵나? 해줄까 지호야? 0보다 X는 0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작아야 된다를 부정하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부정해 주시면 되겠지. 지호 이해돼? 왜? 얘를 부정하면 여기에 여기에만 속해야 된다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여기에 속하거나 여기에 속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 여기에 등호 없었으니까 등호 붙여주신 거고 0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0까지 포함해야 되고 1 안 된다고 했으니까 1까지 포함해야 되고. 지호 이해되냐? 자, 그 다음에 6번. 이번에는 지호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1보다 커야 한다. 부정하면 다시 X가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뭐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작고 뭐라는 거야? 왜 이래? 야, 나 왜 그러지? 어렵나 봐. 자, 부정이면 바꿔야 돼. 바꿔. 이거. 그 다음에 또 and로 바꿔. 요거. 어려워? 근데 이거 보통 이렇게 안 쓰지. 뭐라고 써?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1보다 작거나 어때? 이렇게 쓰지. 이해돼? 부정은 아니다 하고 또는 거야. 또는은 and로 바꿔주고 and는 또는으로 바꿔주면 된다고. 진짜 이해돼요? 공식해야겠는데. 왜? 잘할 때까지 시켜야지. 이해했다고? 자, 유제 1-1번. 지호가 5개 다 해. 8은 합성수이다. 부정은? 8은 합성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3은 B의 약수이다. 부정은? 3은 B의 약수가 아니다. 3번. 마이너스 2분 이상 X가 0 미만. 부정은? 잠시만요. X가 야, 0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해돼? A, B가 0이다 부정하면 0이다 아니다. A도 B도 0이다 부정하면 둘다 안 되고 아니야.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해돼? 지금 이거 A는 B는 0이 무슨 뜻이야? A가 0이고 B도 0이다. 이 뜻이라고. 알겠어? A, B는 0이다.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되게?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아니야. 이거 둘 중에 하나면 0이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A, B가 0이 아니다랑 똑같은 말이야. 얘는 얘랑 같은 말이야. 이해돼? 블루교재 잠깐 펴봐. 블루교재.
너. 아니 알았어. 너 좀 이따 내 옆에서 블록유저 구성 한번 싹 풀어. 뭘 아예 아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그치? 네, 구성을 제대로 잡아줘. 자, 두 번째 유형.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소윤아,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을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그렇지. 진리집합.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고. 자, P라는 조건은 유계약수. 진리집합 바로 구할게요. 1, 2, 3, 6. Q는 2하고 2 이상 6 미만. 2, 3, 4, 5. 이렇게 진리집합을 무조건 구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구하래요. not P. 이거 무슨 뜻이야? 집합으로 치면. 연우, 무슨 뜻이야? not P. T가 아닌 집합. 집합에서 무슨 집합이라고 배웠어? A가 아닌 집합. 그렇지. 얘는 얘랑 같은 표현입니다. 집합으로 치면 P의 여집합이고 조건으로 치면 not 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P의 여집합 구하시면 4, 5, 7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우 다시 not Q 구하래. 무슨 집합 구하라는 거예요? Q의 여집합. 조건은 소문자로 써주시고 집합은 대문자로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 1, 7. 자, 세 번째. 조건 P도 만족시키고 Q도 만족시키는 집합이래요. 유진아, 무슨 집합입니까? P도 만족시키고 Q도 만족시키는 집합. P가 있고 Q가 있어. P도 만족시키고 Q도 만족시키는 집합이 뭡니까? Q의 이름을 까먹었어요 혹시? 교집합. P 교집합 Q를 구하라는 겁니다. 플로이주의가. 2, 3이 됩니다. 이렇게 G표야. P 또는 Q를 구하래. P에 속하거나 Q에 속하는 거. 이거 집합으로 치면 뭡니까? P 합집합 Q. 불러. 5, 6. 요렇게. 그 다음에 5번. P 또는 not Q. 정우야, P 또는 not Q. 집합으로 치면 뭡니까? 아닌데. P 또는 not Q라고 했어요. P 또는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합집합. AND가 교집합이야. Q의 여집합. 교여가 차 아니었어? 합여가 차였어? 이거 불러. 뭐겠어? 원수 불러봐. P랑 Q가 아닌 거랑 합치면 1, 2, 3, 6, 7 이렇게 교여가 차야. 그리고 또는 합이야. 정말 이해돼? 자, 그 다음에 6번 현서야, not P이고 not Q여야 된대. 뭐야? P의 여집합이랑 Q의 여집합이랑 교집합. 이거 교라고 그냥 읽어주세요. 교라고 읽어주세요.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이 말은 드모르간. 서윤아. 합 Q의 여집합. 용어 정리가 처음 배우면 용어 정리만 좀 잘 되시면 좀 편한데. 그럼 P 합 Q가 우리가 뭔지 안다? 1, 2, 3, 4, 5, 6이라고 아까 구해놨잖아. 그래서 얘는 7 이렇게 해서 끝내주시면 돼요. 이해돼?
자, 참거짓을 판별하래요. 명제의 참거짓 판별. 명제는 도구적인 성격이 강한데 어떤 도구적인 성격이 강하냐면 우리가 그냥 모든 수학을 할 때는 항상 참인지 거짓인지 물어볼 거야. 야, 이거 맞아? 이게 틀려? 이게 맞아? 이거 틀려? 이렇게 계속 물어볼 거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명제야. 그러니까 이거는 명제 파트를 배울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흔히들 잘못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 쌤이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을 사랑한다.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 거짓이지. 소윤이랑 서윤이랑 서연이는 숙제를 잘해와서 예쁘지만 지우는 미운데? 숙제 안 해와서? 지각하고? 지금 두 번째 아침 수업인데 두 번 다 지각했으니까 밉지? 얘들 빨리 가. 지난번보다 빨리 왔지 시간을 맞춰서 온 게 아니잖아. 9시 50분 수업이요? 몇 시에 왔어요? 너 10시 5분인가? 그치? 그 다음에 숙제를 안 한 유진이 미워 죽겠지. 뭐 미움도 사랑이라면 그것 또한 사랑이라 약간 뭐 요런 인문학적 감성 말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학교 쌤도 그렇고 야 선생님들도 사람인데 모든 학생들을 사랑할 수도 없지. 관심이 더 가는 학생이 있고 덜 가는 학생이 있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빛은 파도 있고 진리야 참이야. 알 수 없다고? 그거 알 수 있다고 배우지 않아? 그 어떨 때는 아닐 수 있다고? 그치 아닌 게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너무 그게 알아야 되는 거 말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거. 쌤은 남자다. 그 당연히 참이 명제지 이 새끼야. 그 진짜 참이 명제야. 맞아. 자 보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얘는 단순히 여기서 참거짓을 판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참인지 거짓인지 물어보는 모든 상황이 주어지면 지금 하는 것처럼 가정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는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좋은 뭐해? 책 읽어? 졸리면 소스 들어. 졸려서 자고 있었어? 아니 나 고개를 쳐박고 있길래 책만 보고 있길래 그래서 지금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참거짓을 따지는 건 이 가정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따져봤을 때 그게 결론에 다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하나라도 안 되면 그거 거짓말이야. 하나라도 안 되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x가 3의 배수이면 369 진리집합을 이렇게 써 이면 6의 배수다 62 이렇게. 그러면 얘는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왜? 3이 발레가 되고 9가 발레가 된다. 3이나 9 같은 새끼들은 6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이면 x는 1이다. 얘 진리집합 1이죠? 얘 진리집합 1이죠? 포함되는 거 맞죠? 같은 것도 서로 포함하니까 참이 되겠죠. 이렇게 4의 약수는 모두 짝수다. 4의 약수 1, 2, 4죠? 짝수는 2, 4, 6, 8이죠? 포함되는 거 얘 안 포함되죠? 거짓말. 그 다음에 x제곱이 25면 마오 오면 x는 5다. 거짓말.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이등변 삼각형의 종류에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세 변이 모두 다 같은 것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포함관계 포함되죠.
평사면 말은 뭐다? 참거지 정우. 평사면 말은 뭐다? 거지. 직사각형은 평사다. 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하고 있는 명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무 말도 없으면 모든인데 가끔 문제에서 어떤이라는 말을 붙여주면 그게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랑 결이 좀 달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다. 모든 실수 x가 조건이야. 결론이 x제곱이 0보다 크다야. 모든 실수 x는 제곱하면 0보다 큽니까?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이면 무조건 머릿속에 발레를 떠올리셔야 돼요. x가 0이면 0보다 안 큰데? 요렇게. 근데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 문제를 바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다.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 이거 참이에요. 어떤 실수는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이 됩니다. 어떤은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이 돼요. 근데 보통 명제는 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돼야만 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을 주의하세요. 어떤이라고 명제가 나오면 단 하나라도 이걸 만족시키는 게 있다면 참이 되는 명제야. 어떤은. 이렇게. 그래서 밑에 2번 보시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2x다. 맞죠? 0이랑 2를 넣으면 성립하는 거 맞죠? 근데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2x다라고 하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말. 발레는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안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떤과 모든을 구분하셔야 된다고 명제에서. 명제도 잘못 배우고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엄청 어려워하는 학교입니다. 수투 전체에서 명제가 제일 어렵다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명제의 부정을 말하라고 얘기하는 건 이 명제의 참거짓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자, 모든 여학생은 남자친구가 있다. 얘를 부정하면 이게 참인 명제라고 하면 이게 거짓인 명제가 되려면 얘가 거짓인 명제가 되려면 모든 여자애들이 남자친구가 없어야 거짓이 돼? 아니지. 한 명이라도 남자친구 없는 애 있으면 서윤이처럼 서윤이가 끼면 바로 거짓이 되지. 맞지? 서윤이 남친구 있냐? 없잖아. 그치? 여고 간다면서 앞으로도 없을 거잖아.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데 가면은 트리플크라운인데 지금 여중이냐? 아니 저 지금 공부하는 공학이야. 그러니까 쌤 아는 애 중에 잠실여중 나와서 잠실여고 가가지고 이화여대 가는 애인데 짱이지.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정도. 선생님 와이프도 그런데 저기 여중, 여고, 그 다음에 동덕여대 약대 갔는데 그래서 여중, 여고, 여대 그래서 근데 동덕여대는 고대랑 동덕여대가 붙어있거든. 근데 동덕여대는 그 무슨 과가 있냐면 무슨 모델학과가 있어. 그래서 거기 그 가면 여대야 동덕여대 가면 약대 빼놓고 약대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고 약대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 외모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성신여대는 안 그래. 동덕여대가 짱이야. 이게 고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리가 이쪽에 성신여대가 있고 이쪽에 이게 다 뭐 1km 걸어서 한 2-30분이면 가거든요. 이렇게 되게 가까워. 여기서 어디 정도? 여기서 여기가 고대면 동덕여대는 저쪽 올림픽공원에서 좀 더 넘어가면 포레원 조금 넘어가면 있겠다. 한 길동 정도에 있고 그 다음에 성신여대는 고개 하나 넘어가면 있으니까 이쪽에 뭐 강동구청, 성내동쯤에 있거든.
그래서 되게 가까운데 그래서 심지어 대학생 때 계절 학기는 다른 학교에 가서 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쌤 친구들 중에서 나는 방학 때 저거 하느라고 과외 10개씩 때리느라고 이거 그 계절 학교를 못 들었었는데 이때 초반에 그래서 학교 들어오자마자 동동여 내가 짝이다라고 해가지고 계절 학기 수업을 동동여대로 들으러 간 애들이 있어. 그래서 여대에 남자들이 있다니까. 특히 방학 때는 많아. 그래서 너도 나중에 동동여대로 계절 학기 한번 들으러 가면 좋을 것 같아. 그 연세대는 없어요. 연대? 연세대. 연대는 이화여대랑 붙어있어. 이화여대는 어때요? 이화여대는 공부 잘하지. 아 공부 잘. 원래 학력과 외모는 반비례합니다. 학력과 외모 이거 통계적으로 이거 참인 명제야. 특히 근데 여자애들은 좀 달라. 여자애들은 공부 잘하고 예쁜 애들이 있어. 근데 100% 내가 이거 참인 명제 알려줄게. 공부 잘하는 남학생은 못생겼다가 이거 참이 맞아. 서울대가 그러니까 왜 나는 고대 가가지고 내가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했어. 내가 전주에 있을 때 고등학교 때는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 고등학교 때는 진짜 잘생긴 애들이 많았어. 남고였거든. 지방의 남고였어서 그렇게 공부 잘하지 못하는. 근데 고대에 와보니까 와씨 내가 잘생긴 거야. 서울 애들 다 못생겼다고 생각했어. 와 서울 애들 진짜 다 빠았다. 이게 전주 애들이 잘생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친구가 강남역에서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강남역에 가봤다? 그랬더니 와씨 나는 오징어가 되는 거야. 거기 갔더니 그래서 난 고대 밖을 떠나면 안 되겠다. 고대 안에서 무조건 뭐든 다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심지어 서울대는 더 심해. 서울대는 진짜 애들 다 진짜 남자애들. 진짜 다 그래. 이게 서울대 비하 발언이긴 한데 서울대 남자애들. 근데 이제 여자애들은 나중에 예뻐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 저기 강남에 있을 때도 얘가 토요일에 수업하는데 하루 빠져가지고 그 다음 수업에 왔는데 막 눈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찢겨져가지고 와가지고 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토요일 아침에 잠깐 자기 피부과 갈 건데 너도 같이 가서 따로 가서 좀 뭐 좀 받자 해가지고 따라갔다가 갑자기 누구라 그래서 누웠더니 눈을 째버렸대.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계속 한 달 동안 계속 싸웠대. 아빠는 왜 애를 눈을 저렇게 만들어놨냐고 그러고 엄마는 죽어보라고 예뻐진 거라고 그러면서 한 달 내내 싸웠는데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아빠가 진짜 하길 잘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그리고 애한테 너 진짜 잘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막 그래. 근데 보통 강남 쪽 애들은 거의 중학교 후반, 고등학교 초반 때 많이 하는 것 같고 강남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거의 수능 끝나고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자들도 지나가다 보면 못 알아보는 애들 많아. 여기 졸업하는 애들 중에서도 카톡 부숴보면 얘가 누구지? 하는 애들 있어. 완전 쌍수만 해도 완전 사람 얼굴이 달라지는데 심지어 막 코하고 막 이러면 진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사람. 그래서 서울대 다니는 여자애들도 예쁜 애들이 많고 고대나 연대 다니는 애들도 예쁜 애들이 많아. 근데 남자애들은 성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봐한다. 능력을 기른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특히 의대 가면 진짜 말도 못하고. 그래서 막 의사인데 잘생겼어. 그러면 연예인이랑 결혼하는 거잖아. 남자 끝판왕. 의사인데 애가 그래도 연우가 만약에 의사를 하잖아? 그럼 너는 연예인이랑 결혼할 거야 아마. 네가 원한다면. 그 정도야. 그 정도. 자, 그래서 얘를 부정하면 얘가 거짓이 돼야 되니까 어떤 여학생은 남자친구가 없다. 어떤 여학생은 남자친구가 없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근데 이게 좀 어렵다고. 명제 부정을 애들이 되게 어려워해. 어떤 여학생은 얘가 참거짓이 달라지게 만들어주는 거야. 남자친구가 없다.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었으면 부정은 거짓이어야 되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었으면 부정은 참이 돼야 된다고. 명제를 부정한다는 건 참과 거짓을 바꿔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 명제가 거짓이면 우리 반에 이 명제가 거짓이면 남자친구가 없는 여자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 명제가 거짓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참으로 바꿔주려면 모든 여자애들이 남자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여자애는 남자친구가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명제 부정 되게 어려워하니까 정리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중학생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다. 이거 참이죠. 고등이 안 가는 근데 참 맞나요?
고등학교 안 가는 친구 아는 사람? 다른 친구들 중에 없죠. 고등학교 안 가는 친구 말고 그러게. 3인가 보지인가? 나만은 있어? 아니, 중학교 잘리는 거 말고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자기 의지로 고등학교에 안 가겠다 하고 안 가는 애들이 있나? 있겠지. 전국 어딘가에 있겠지. 고1까지는 의무교육. 의무교육이야? 고1? 선생님들은 초6까지가 의무교육이었거든. 중학교는 선택이었어. 진짜야? 왜 웃어? 동화 같은데. 동화 같다니. 동화 같아? 선생님 때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수업하다가 앞에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으면 막 와가지고 이 새끼가 하면서 뺨을 때렸어. 수업 시간에 진짜로 졸고 있으면 그래서 나 진짜 우리 지구과학 선생님이 진짜 못 가르치시고 정년퇴임 1년 2년 정도밖에 안 남으셨었거든. 근데 설명을 하시면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소리가 안 들려. 그냥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그게 달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도는 걸 뭐 어쩌고 저쩌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졸리잖아. 근데 그 선생님이 진짜 기력이 없는데 등치는 커셨는데 기력이 진짜 없는데 애들 뺨 때릴 때만 살아계시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심지어 귀찮으니까 그리고 거의 대부분 좋은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앞줄만 때렸어. 앞줄만. 저기 뒤에서 자는 애들은 안 때리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시다가 앞에서 이렇게 얘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거 졸고 있는데 이렇게 잔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뺨을 빡 때리면 애가 날아가가지고 저기까지 이렇게 그런 세대였어. 그래서 애들 이렇게 자리 바꿔가지고 그래서 남 보니까 힘없는 작고 키 작고 힘없는 남자애들이 그 시간만 되면 앞에 이렇게 있었어. 이게 우리는 계급 사회였거든. 이게 군대랑 똑같아. 선생님 때 남은 거는 뭐 지금으로 치면 1진, 2진, 3진, 찐따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애들 막 이렇게 제일 힘없는 애들이 앞에 가가지고 이러고 하고 그런 세대였어. 그리고 선생님 토요일도 학교에 나갔어. 주 5일 아니었어. 토요일 1시에 끝났어. 그리고 토요일이 1시에 끝나서 너무 좋았어. 근데 너네 지금 주 5일째잖아. 근데 너네도 이제 나중에 틀딱 소리 들을 거야. 한 5년 정도 지나면 금요일에 한 12시에 끝낼 거거든? 4.5일째 되면? 그치? 그러면 이제 너네들이 이제 애들한테 너네 금요일에 학교 오전만 가? 그러면서 나 때는 막 그러면서 이제 꼰대 되는 거야. 나 때는 야씨 금요일에 풀로 학교 공부했어? 그러면서 너네 자식 나면 이제 애들한테 그런 소리 하겠지. 그럼 엄마 꼰대 뭐 옛날 사람이에요? 막 이러면서 동화예요? 뭐 이제 하겠지. 그러다니까 100%야. 이거 100%야. 자, 그래서 고1까지가 의무교육이라고 진짜라고. 찾아봐야겠다. 진짜 막. 그럼 고등학교 무조건 가야 돼. 고등학교가 근데 공짜가 아니잖아. 일반계보다 일반계는 공짜인가? 공립은 학비를 안 내는 거야. 아무것도 안 내나? 아무것도 안 내? 자사고만 그렇게 내? 보인고는 1년에 보인고 비자고는 1년에 한 1,000만 원 내는 것 같던데. 대학교랑 똑같던데 학비가. 그렇구나. 몰랐어. 새로운 사실이었네. 고등학교가 고1이 의무교육이라고. 자, 그래요. 그럼 이거 거짓말이네? 어찌됐건 참고지 판단하라고 안 했고 부정말하라고 했어요. 부정말하라고 했어요. 어떤 중학생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다의 부정은 모든 중학생은 고등학교에 간다. 모든 중학생은 고등학교에 간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는 지금 거짓이잖아. 근데 얘 이렇게 반대로 바꾸면 참되지. 이렇게 반대로 바꾸면 참되지. 그래서 어떤 명제들은 반대로 바꾸면 참이 되기도 하거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P면 Q이다. 이 명제에 거꾸로 간다 해서 역이라는 명제는 Q이면 P이다가 역이라는 명제예요. 명제의 역은 역함수를 뒤에 배우지. 역은 P가 Q에 가는 게 원래 명제였으면 Q를 P에 보내주는 게 역이 됩니다. 역. 그 다음에 스냅 때는 2도 배우고 대우도 배웠는데 이제 2는 빠졌거든. 근데 참고로 그냥 알아만 놔.
명제에는 여기랑 대우, 이랑 대우라는 게 있어. 명제에는 여기랑 이랑 대우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는 뭐냐면 not p이면 not q이다가 이고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게 대우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이거 이 대우가 진짜 중요한데 자 얘가 참이 되려면 p가 q에 뭐 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지. 얘가 참이 되려면 그러면 우리 p가 q에 포함되면 q의 여집합은 무조건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 알지? 그게 바로 대우입니다. 대우. 그래서 명제랑 대우는 무조건 참거짓을 함께 합니다. 무조건 참거짓을 함께 무조건 참거짓을 함께 해서 예를 들어 대우 증명해야 되는 게 야 애들 많이 틀리는 거 x가 x제곱이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자 이렇게 부정명제로 나오면 명제의 조건이 부정으로 나오면 이거 되게 헷갈려하는데 이거 참이게요 거짓이게요? 봐봐 거자 나오는 거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야 이거는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는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 참이지? 이거 참이지? 이거 되게 쉽지? 1 마일 풀1 뿔마일 여기는 1이니까 포함되는 거 맞지? 그러면 요거 얘랑 똑같은 얘의 대우입니다. 대우. 얘가 아니면 얘가 아니다로 바꾼 거지. 그치? 그래서 얘로 보면 어려우니까 얘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야. 얘로 생각하면 얘가 마일과 1을 제외한 모든 실수고 얘는 1을 제외한 모든 실수라서 둘 다 무한집합이야. 둘 다 무수히 많다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지 물론 똘똘한 애들은 전체에서 마일과 1을 제외한 거랑 전체에서 1만 제외한 건 당연히 마일과 1을 제외한 게 더 작겠지. 그래서 얘가 얘한테 들어가겠네 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 생각보다 이게 훨씬 쉽잖아. 1이 뿔마일에 들어간다. 이게 훨씬 쉽잖아. 그래서 앞으로 부정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명제는 대우를 이용해서 참거짓을 판단하는 게 좋아. 명제는 대우를 이용해서 참거짓을 판단해. 요렇게 나와있으면 이렇게 바꿔서 하라고. 요렇게 나와있으면 이렇게 바꿔서 하라고. 이게 훨씬 쉽다고. 이게 훨씬 쉬우니까. 그래서 명제의 역과 대우만 교육과정에 남아있는데 이라고 이제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도 나오긴 해. 역의 대우라고 이렇게 나와. 역의 대우. 원래는 얘를 쓸 때는 이라고 역이 대우라고 이렇게 세 개를 배웠는데 지금은 역이랑 대우만 가르치고 교육과정에 역이랑 대우만 가르치고 대신 이명제의 대우가 요거잖아. 그럼 역의 대우가 이거겠지. 자리 바꾸고 부정도 하고. 그래서 얘를 역의 대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의 대우라고. 그래서 역이랑 대우라는 말을 아셔야 되고 역이랑 대우라는 말을 아셔야 되고 원래 명제랑 대우는 참과 거짓을 함께 한다라는 것도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근데 원래 명제랑 역은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일까? 얘가 거짓이면 얘도 그럼 얘가 참이면 얘가 무조건 거짓일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진리집합이 1, 1이면 뒤집어도 참이지. 근데 얘 진리집합은 1인데 얘가 진리집합이 1, 2야. 그러면 원래 명제는 참인데 역은 거짓이 되지. 그리고 얘가 1, 2고 얘가 1이야. 그럼 원래 명제는 거짓인데 역은 참이 되지.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진리집합을 정확하게 따져줘야 돼서 원래 명제랑 역이랑은 참거짓을 같이 하지 않지만 원래 명제랑 누구는 대우는 참거짓을 같이 한다.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배운 게 역과 대우. 그러면 역이랑 대우를 실제로 한번 구해볼게요. x가 소수면 x는 홀수다. x가 소수면 x는 홀수다. 1번 5-1번. 지금 집합도 그렇고 명제도 그렇고 용어가 새로운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용어 정리,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x가 소수면 x는 홀수다의 역은 x가 홀수면 그냥 바꾸기만 하면 돼요. x가 소수다. 이렇게 되고 대우는 자리도 바꾸고 부정도 해야 돼요. 홀수의 부정은 짝수입니다. 소수의 부정은 합성수가 아니라 소수가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1도 있기 때문에
x가 짝수이면 x는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x가 짝수이면 x는 소수가 아니다. 근데 모든 수는 자연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홀수와 짝수를 기준으로 하니까 홀짝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이거 홀수가 아니다라고 써도 돼요. x가 홀수가 아니면 x는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아, 그리고 참거짓 말하래. 야, 소수면 홀수다 참이냐 거짓이냐? 소수면 홀수다. 거짓이지. 발레가 뭐냐? 발레 2. 그럼 야, 홀수면 소수다 참이냐 거짓이냐? 거짓. 발레 서윤이가 발레 말해. 9. 그럼 대우는 볼 것도 없이 당연히 거짓이겠지. 얘랑 똑같은 발레를 가질 거야. 이렇게 다 거짓. 자, 그 다음에 xy가 0보다 크면 xy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 아, 이거 부정은 지워시켜야겠다. 지워시켜야겠다. 지호야, 일단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 참이냐 거짓이야? 거짓 발레 불러봐. 둘 다? 마일 x 마일 y 마일. 이해돼? 그러면 곱해선 0보다 크지만 둘 다 0보다 큰 게 아니지. 이게 거짓이에요. 그럼 역 한번 볼게요. 역. x가 0보다 크고 컴마가 2고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이거 컴마는 2고야. x가 y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x, y는 0보다 크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참. 그래서 진리집합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풀풀 말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풀풀도 있고 마마도 있어. 그럼 풀풀은 풀풀도 있고 마마 있는 집합에 포함되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풀풀 마마고 여기가 풀풀 마마는 풀풀에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마마가 발레가 되는 거고. 이렇게. 너 이거 대우 말해. 주호 이거 대우 말해. 자리도 바꾸고 부정도 할 거야. 자리도 바꾸고 부정도 할 거야.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가는데 부정도 할 거야. 일단 앞에 부정 빨리. x가 0보다 크다의 부정은 작거 나왔다. 2고의 부정은 또는 y가 작거 나왔다. 오케이, 잘했어. 이게 부정이야. 그 다음에 xy가 0보다 크다 부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도 얘 진리집합은 둘 중에 하나만 0보다 작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가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인 건 했으니까 플러스도 되고 풀풀, 풀마, 마풀, 마마 중에서 풀풀을 제외한 모든 게 얘의 진리집합이야. 풀풀을 제외한 모든 게 이 새끼의 진리집합인데 곱해서 0보다 작은 건 풀마랑 마풀만 있지. 그래서 마마가 여기서도 발레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배우는 항상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배우도 거짓이라는 걸 알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야, 평사면 B랑 D랑 똑같대. 야, 평사면 A, B, C, D. B랑 D랑 똑같다.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랑 이거랑 다 똑같은 거. 참이지. 그래서 명제 참. 역. 야, 저기랑 여기랑 각도 똑같으면 평사래. 맞아 틀려? B랑 D랑 각도 똑같으면 평사돼. 이거 맞아 틀려? 아니지. 얘네들 각도 같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두 개의 각도도 같을 거라는 보장이 없지. 이렇게 생긴 게 발레가 되겠지. 그래서 역은 거짓말. 그럼 이제 반대로 배우 갈게요. 각 B랑 각 D가 다르면 이 새끼는 절대 평사일 수 없다. 그러면 평사는 무조건 아니다. 이거는 참이 됩니다. 얘는 참이 돼요. 문제 어려워. 필충하기 좋지. 산술기도 해야 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자, 2개만 더 할게요. 2개. 자, 맞아. 여기까지. 2개만 더 할게요. 2개만 더 하고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자, 용어를 하나 더 배울 겁니다. 무슨 용어를 배울 거냐면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을 배울 겁니다.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가 이제 문제로 나올 거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가 문제로 나올 거야. 근데 이걸 논리로 따지면 봐봐. 어디야? 학교. 송파중 교육이야. 자, 정우는 송파중 학생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보면 정우는 송파중 학생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보면 정우는 이미 송파중 학생이야. 그래서 더 이상 뭔가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미 충분해.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 근데 반대로 송파중 학생은 정우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보면 송파중 학생에서 몇 학년 몇 번이야? 3학년 9반 송파중 학생만 가지고 정우를 특정할 수가 없지. 그러면 3학년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이정우가 이렇게 특정을 하려면 9반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20번이라는 것도 필요해. 그래서 이걸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별로라 쌤이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P는 Q이기 위한이라고 나오면 그러면 P를 왼쪽에 쓰고 Q를 오른쪽으로 써주세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장난치려고 Q이기 위한 P는 이라고 해도 이렇게 써줘야 돼. 위한이 여기 뭐뭐이기 위한이 이쪽에 붙고 이쪽에 써주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는을 왼쪽에 써주세요. 왼쪽에 써줘. 그러면 얘가 얘한테 포함되는 상황이면 이건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Q가 P한테 들어가는 상황이면 이건 필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쉽게 구분하려면 나는 얘한테 총을 쐈어. 그러면 충분 조건. 근데 내가 얘한테 총을 맞았어. 총 맞으면 피나지? 필요 조건. 그래서 쏘면 충분 조건, 맞으면 필요 조건. 이렇게 기억하세요. 세팅을 이렇게 해놓고서 너네 분명히 내가 방금 전에 했던 말, 이건 이미 이 새끼는 이미 송파중이기 때문에 정우는 송파중이기 위한 이미 충분히 송파중학교 학생이야.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고 이해하는 거랑 송파중 학생은 정우이기 위한 정우를 특정하기 위해서 뭔가가 더 필요해. 그래서 이건 필요 조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는 게 훨씬 어렵다고.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정우 써놓고 여기 송파중 학생 써놓고 정우는 송파중 학생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충분 조건. 근데 만약에 송파중 학생은 정우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물어보면 여기다가 송파중 학생 써놓고 여기에 정우 써놓고 그러면 정우가 송파중 학생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맞았으니까 필요 조건. 이렇게 해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세워놓고 얘가 얘한테 들어가면 충분, 얘가 얘한테 들어가면 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봐봐. X가 1인 건 X가 1은 X제곱은 1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봐. 그러면 은을 이쪽에 써놓고 이기 위한을 이쪽에 이렇게 써놓으라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1이고 얘는 뿔마 1이니까 누구한테 들어가? X는 1은 얘한테 들어가지. 그럼 무슨 조건이야? 불러붙어서 충분 조건. 쐈으니까 충분 조건. 총 쐈으니까 충분 조건. 총 맞으면 피나니까 필요 조건. 이렇게. 그러면 다시 X 세제곱은 1은 X는 1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봐. 그럼 X 세제곱은 1은 X는 1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네? 얘 그럼 몇 개야? 1 포함해서 3개고 얘는 1밖에 없지. 그럼 얘가 얘한테 이렇게 들어가지? 그럴 때는 무슨 조건이라고 쓰면 된다? 필요 조건이라고 쓰면 된다. 그러면 X제곱은 1은 절대값 X는 1을 만족시키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보면 여기 X제곱은 1의 진리집합 쓸게요. 마일과 1. 절대값 X는 1의 진리집합 쓸게요. 마일과 1. 그럼 얘가 얘한테 들어가기도 하고 얘가 얘한테 들어가기도 하지. 이런 조건은 무슨 조건이라고 부르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필요 충분 조건.
그리고 우리가 쓰는 등호가 필요 충분 조건의 화살표를 없애준 겁니다. 이 등호가 동치라고 불러요. 같다라고 불러요. 같다. 얘도 얘한테 포함되고 얘도 얘한테 포함되면 같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는 등호가 실은 이 필요 충분 조건 기호에 이 화살표 이쪽과 이쪽을 없애준 게 이게 등호입니다. 이걸 동치라고 불러요. 동치. 세임하다. 요렇게. 근데 그래서 요 기호는 이 기호는 반대 이 기호를 쓰면 뭐 반대라는 뜻일 수 있겠지만 수학 기호는 아니고 수학 기호에서 이 기호가 나오면 얘는 같다라는 뜻이야. 같다라는 뜻. 필요 충분 조건 기호를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 그래서 식과 식이 같을 때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 때 x가 1이 0이야.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야.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은 0이지. 이거 서술할 때 원래 여기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식과 식이 같은 걸 이렇게 표현해줘요. 그러면 얘는 무슨 뜻?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야. 요렇게 식과 식을 정리할 때 저기 동치기호, 필요 충분 조건 기호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귀찮아서 쌤도 풀이할 때 잘 안 쓰는데 원래는 저게 맞는 표현이에요. 저렇게 쓰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 자, 되는지 확인. 정우야, 6의 약수는 3의 약수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필요. 오, 정답. 좋아. 연우야,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인 거랑 ABC의 두 각의 크기가 같은 거.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다는 삼각형 ABC의 두 각의 크기와 같다의 무슨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 그렇지. Q는 두 각 같아도 되고 세 각 같아도 되는데 P는 세 각 같은 거니까 P가 Q에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 조건. 유진아, A 플러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제곱이랑 같다랑 AB는 0이다. 이거 무슨 조건이에요? 전개하면 P 조건 전개하면 이것도 AB는 0이지. A제곱이랑 B제곱 사라지니까. 그러면 얘는 무슨 조건이라고 불러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지금 유제 풀어보면서 배운 내용들 정리하세요. 새롭게 배운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헷갈리니까 여기까지 실제로 풀어보면서 막히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